그 속칭 빚 때문에 다섯 가족을 죽인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제가 어제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빚 때문에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는 건 본인 얘기고 본인의 주장인 거고, 본인의 주장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범죄자의 그 어떤 논리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그대로 방송해 주는 거다. 절대 그런 소리 쓰면 안 된다. 이 새끼는 사실은 이놈은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소위 분양 사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 조직의 어떤 그 관련된 놈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연관돼 있어 갖고 사기 혐의로 여러 사람한테 피소돼 갖고 조사 중. 그런데 정작 이 관련된 피의자로 했던 놈들이 오히려 거꾸로 경찰을 고소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이 소위 말하는 소송을 당해갖고 빚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얼토당토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건이 예를 들면 진짜 지가 어떤 열심히 살려고 해서 그러다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해갖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새끼 완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어떤 것도 아주 용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와 관련이 없죠. 그죠? 경제적으로 무슨 빚 때문에? 아니, 이게 지가 범죄를 저질러 갖고 지가 범죄와 관련된 뭘 해서 연결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치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죽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강호순, 이춘재 자백 이끈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소위 말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런 용인 서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근데 이 프로파일러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소위 강호순, 이춘재를 자백을 받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강호순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자백을 받았다, 그건 사실은 웃기는 소리고, 그건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는 거 전혀 물론 이 사람이 그 사건에 이제 관여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실제로 강호순 사건은 실제로 그렇게 해결된 사건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한 것은 이춘재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무슨 자백이다. 실제로 이춘재 사건에서 화덕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전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그 화덕연쇄살인 사건이 이춘재가 전체 다 한 건가? 아니면 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불명확성과 모호성. 그리고 저는 사실 화성연쇄 사건의 전체를 이춘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된 정황도 나타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용인서부경찰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경기남부청 애들이 이 사건에 이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 5명을 살해한 이놈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사건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다양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강력범죄 중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왜 프로파일을 투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도라이 짓을,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이목이 이렇게 나면서 마치 프로파일을 투입해 갖고 이 동기를 파악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에 투입돼야 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조직 사기 사건이라든가 다른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프로파일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무궁하고 사건 분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진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프로파일링 시스템 붕괴됐다. 제대로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정의정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위 프로파일러가 개입해갖고 뭐 했던 어떤 사건들은 다 허접하고 이상해. 그러니까 이따위로 프로파일러가 그냥 어디 갔다가 그냥 붙여, 이런, 차라리 프로파일러 없애라 내가. 그냥 무슨 뭐 대충 갖다가 쓰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프로파일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뭔가 할 말 없으면, 아니 뭔가 주목받고 싶으면, 이 영인 서부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승진하고 싶은가? 아니면 뭔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범행 동기가 좀 모호하지 않느냐? 모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에서도 오히려 이런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이 범죄자 놈한테, 이 자기 가족한테 오히려 빠져나갈 빌미를 주고 뭔가 뭐 심리적으로 이상해갖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명확히 해서 그 다음에 해야지, 다 그냥 저기 있으니 갖다 쓰고.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강호선 사건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이춘재 사건을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이춘재로부터 자백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춘재는 자백을 하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춘재의 자백이 검증을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춘재가 연쇄 화성살인 사건에 실제로 진범인지 모두, 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사 기록을 다 매치시키는 객관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춘재가 자백한다 하더라도 해도 안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그리고 화성연쇄 사건이 DNA가 확보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공개되고 명명백백히 경기남부청에서 이걸 공개하지 않는 한 저는 이춘재의 수사 기록은, 자백 기록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강호순의 수사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객관적으로 경찰 바깥의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받지 않은 강호순 사건은 사실은 저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그래서 그러면 PCR 할 때 사이코패스를 할 것이냐? 근데 웃기는 건 그래요. 사이코패 테스트는 프로파일러의 면담 진행상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사건들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사이코패 테스트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이코패 테스트가 어디 가는 뭐 그냥 뭐는 그 아무 때나 갖다 쓰는 뭐 이런 것처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러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경찰 수뇌부 놈들도 웃긴 놈들이고, 이걸 여기에 이용당하는 경찰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애들도 참 갑갑한 애들이고, 에휴,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이제 프로파일러 수준이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 정작 해야 될 그 많은 본연의 임무는 다 어디, 이러니 프로파일러 이제 뽑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파일러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겁니다. 그 잘나신 분들, 예? 방송에 나와서 참 허접하죠. 전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아주 기함을 합니다. 기함. 어쨌든 아침에 오후에 기사 난 거 보고 야,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얼마 전에 진 해크만 배우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주저넘는 음모론을 결국은 사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사건에 대한 사진 한 장이라도 사실을 보고 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사건 현장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유명한 대배우의 저택이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엉망인. 그러니까 외부인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를 극도로 경계하는 유명한 배우. 그런데 그 배우가 하필 치매야. 근데 또 뉴멕시코 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한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쥐. 근데 어떻게 쥐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집을 보면은 진짜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쥐가 들끓는 거죠. 그것도 들쥐가 당연히 한타 바이러스에 그거를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외부에 어떤 일해를 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치매를 앓는 지네크만과 이 한타 바이러스에 가면서 사망한 부인, 이 전제가 만족하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어지럽게 그냥 청소되지 않은 욕실 변기에 배설물도 방치돼 있고, 사실은 그 개가 어떻게 갇혀가고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다 아사했어요. 아예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매 걸렸고 문신을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극적이다. 근데 본인은 몰랐을 거다. 지네크만 치매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 부인도 역시 한타 바이러스로 급성으로 사망했으니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모라든가 아니면 그 의문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유명인들이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허탈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즘 그 강남 일원에서 강남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하굣길 납치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전 이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어디 강남 인근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유괴 미수익 신고가 된다. 근데 그럼 같은 내용이 강북이나 다른 구에서는 없었을까?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없었을까? 아니요. 저는 사실은 거기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유독 강남이 유괴미수 이렇게 될까? 이거는 거기에 기자들이 많고 거기에 주목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거예요. 어떤 남성이 16일 강남 개포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인근에서 어떤 고령의 남성이 하교진 학생한테 접근해 갖고 학생의 가방끈을 만지면서 내 거를 반복했대요. 그 학생은 뿌리치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 거라 생각하세요? 치매 노인이에요. 말하자면 치매 노인이 이거 보고 하다가 했는데 애가 또 한 거죠. 그럼 강북이나 다른 어떤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뭡니까? 빨리 치매 노인 어떻게 흔히 말하는 이 기사도 안 될 내용입니다. 기사도. 근데 왜 이 호들갑을 떨까요? 이 학교가. 이게 강남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초등학교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 강남에서 유괴될 뭐 이런 다 개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경찰한테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고 돈 많은 애들, 돈 많은 부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하니까 그게 기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담이 또 돌죠. 즉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고 있다. 음료수를 사준다는 억지를 해다가 소문. 이게 다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까 나온 치매 노인에 의한 그거밖에 없고 사실 나머진 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SNS 타고 돈 겁니다. 비슷한 일은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목도가 높은 잘 살고 강남 초등학교니까 혹시 유괴? 웃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기사가 된다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힌 일은 이 김태효 윤석열이가 자기 아크로비스타에 들어올 때 누군가 이제 입주민 꽃을 준 것 같아서 아크로비스타의 입주민들은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이 사저로 돌아온 걸 반기는구나 하고 했는데 웬걸 그 여자가 김태효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이 새끼들은 응? 이 새끼들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다 구라야. 끝까지 다 사기야. 하여튼 대통령이나 된 놈이나 했는데 하면 됐다고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나 해먹은 놈도 그렇고 응? 우리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안보 책임지는 그것도 실세로 그 새끼도 응? 그 새끼 그러고 싶을까 진짜 참 도대체 얘네들의 뇌구조는 너무 허접해갖고 어쨌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기사거리입니까?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장소를 안 가리고 500차례를 불법 촬영을 했던 20대 놈이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5년 6개월. 근데 이놈한테 5년 6개월은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이놈한테 피해 2018년도부터 1년 반 동안 무려 49차례. 그 다음에 2021부터 또 작년까지 이게 수백 명을 찍고 그 파일을 다 모아갖고 신원까지 누구 확인해서 다 일일이. 그러니까 병적이죠. 아주 범죄 수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높은 형량을 주지도 않는데 5년 6개월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탈의실 화장실 아주 지인, 직장 동료, 아동 청소년 닥치는 대로. 그리고 인적사항을 파일로 빨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이놈은 사실은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어. 이 비슷한 동이랑.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몰카를 통해서 처벌을 받기 전에 기소유예 됐으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뭔가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 근데 그때 그렇게 흠방망이 처벌을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범죄를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하고 관리, 사실 이런 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쓸데없는 5명 죽인 그런 놈들을 분석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이런 몰카범이라든가 성범죄자, 위험한 성범죄를 갈 수 있는 이게 프로파일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이런 건 관심도 안 가지고 해봤자 의미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한심한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수사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대전화의 결과만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놈들이 이런 거에 반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처벌이 되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 저는 이 사건은 좀 되게 이상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변호사가 있는데 50대, 50한 3살 먹은 20년 차 변호사인데, 얘가 방화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방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얘를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3번이야.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 사무실, 그러니까 자기의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지를 태우다가 현직 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아니 이게 사실 실제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서초구에 있는 데에 변호사들이 여럿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거기서 왜 불을 태웁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파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얘는 그 뭔가 중요한 문서를 태우려고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맥락이 안 맞아요. 왜? 아니 문서 파쇄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파지를 태우다? 그러니까 이건 병적인 방화에 대한 심각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구속영장, 그러니까 오죽 위험했으면 경찰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만약 그렇게 실수라고 생각하면 검찰 애들이 모두 그 구속영장을 받아주겠습니까? 아, 이건 뭐 실수인데, 뭐, 아니,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건 되게, 이건 검사가 봐도 이상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간에 주거지에 대한 어떤 이 방화 혐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 사무실은 그랬다고 쳐. 아니, 그러면 그 연희동에 있는 자기 집에 베란다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완전 이게, 두 번째 방화는 집안에, 그리고 또 현행범 체포. 그죠? 그런데 그때도 구속영장을 했는데 법원은 두 번째 기각, 영장 기각.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 영장 판 사람도 이상한 거죠. 첫 번째는 그랬다고 쳐. 두 번째는 이게 방화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이걸 또 그냥 그 뒤에 2달 뒤에 또 불을 질러갖고 세 번째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놈을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다. 물론 당연히 근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 변호사 놈은, 저 범인 방화범 놈은 당연히 분석 안 내려고 하겠죠. 자기 아는 애 갖고.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뭘까? 이 방화범죄자는, 그것도 변호사나 돼갖고 방화범죄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이 실제로는 그 제주지검장처럼 밤에 그 여고생 쫓아다니고 성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방화와 성범죄가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놈들을 분석을 해야죠. 황당하죠. 너무나도 이상하죠. 이게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해보면 이게 실제로 형량이 높겠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심신미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분명히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근데 빠져나가면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위험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찰이,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경찰이 이런 간편 제보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번호로 뭐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경찰청에 신고하면 바로 차단. 근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예전에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차단했어야 되거든요. 바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죠. 그 피해 받으니까 10분 내로 차단. 근데 문제는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법이 이상하네. 즉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 번호를 확인해 갖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빨리 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진짜 사기범들, 저기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진짜 천국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제대로 단속하고 예방하려고 하는 수사기관한테는 족쇄를 채우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 이 경찰청의 그 박상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고 통합신고센터 계장이 기가 막혀 하는 거죠. 네? 국민을 지키는 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방패막이 됐다.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